과거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까진 다른 문화권과 교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선 문화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곳과 그 주변에 한정되곤 했죠. 인류가 본격적으로 타 문명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부터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정복과 개척이 시작된 것이죠. 현재 인류는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원시의 삶을 이어가던 오지의 원주민들도 대부분 발견됐죠. 그런데 아직도 외부와 철저히 접촉을 차단한 채 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최후의 비문명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센티넬족이죠. 이들은 인도양 동부 벵골만에 위치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부속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센티넬족의 모든 것, 전 세계 섬 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섬의 이름은 노스 센티널입니다. 사우스 안다만 섬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죠. 산호초에 둘러싸여 있는데 면적은 59.67평방킬로미터로 울릉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섬 전체에 나무가 빼곡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봐서는 내부를 알기 어렵죠. 섬은 국제법상 인도의 영토지만 인도의 통치력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미접촉 부족인 센티널족이 이곳에 살고 있죠. 센티널족은 외부인들에게 강한 공격성을 보입니다. 섬에 갖가지 갔다간 쏟아지는 화살에 목숨을 잃기 십상이죠. 인도 정부에서도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인도 및 니코바르 제도 자치 정부에서는 센티널족에 대한 접촉과 간섭을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공표했죠. 인도 해양경찰이 철통 같은 경비로 외부인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고 있고,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센티널 원주민과 함부로 접촉을 기도하면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이 섬이 방문하기 어려운 까닭은 섬의 원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섬에는 센티널족으로 불리는 네그리토 계열 원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2만 년 넘는 시간 동안 외부와 고립돼 왔죠. 섬에 접근하는 외지인을 발견하면 열댓 명이 나와서 힘을 과시하는 춤을 추거나 제 키만큼 큰 화살을 쏴대는 등 강한 공격성을 보이곤 합니다. 이 때문에 영어로 감시병, 보초병이란 의미를 가진 센티널이란 이름이 붙게 됐죠. 이는 외부에서 임의로 붙인 명칭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동안 이 섬에 상륙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96년 인도 제국 당시 인도인 탈옥수 한 명이 뗏목을 만들어 탈출하던 중 이 섬에 다다른 후 원주민들에게 사냥되는 일이 있었죠. 2006년 1월 48세의 순데르 라지드크와 52세 폰디트 티와리의 배가 불법 어획을 하던 중 이 섬까지 떠밀려갔는데 이를 본 원주민들에 의해 피살됐죠.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던 중국계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노스 센티널 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차우는 지역 어부를 매수해 섬 근처까지 온 뒤 혼자 카약으로 옮겨 타고 섬에 들어갔지만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섬으로 간 이유는 센티널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죠. 인도 정부는 사체를 수습하지 않고 센티널족을 살인 혐의로 기소도 수사도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부족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죠. 1981년에는 1만 6천 톤급 화물선 프림로즈호가 호주에서 출발해 방글라데시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고로 노스 센티널 섬 인근 해안에 좌초됩니다. 다행히 이 배에 탑승한 31명의 선원들은 헬기로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죠. 선박은 녹슨 채로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단 한 번 외지인의 방문을 허락한 적이 있죠. 인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입니다. 첫 방문은 1967년에 이뤄졌으나 원주민들은 정글 속에 숨어버렸고 1970년과 1973년에 재방문했을 땐 어김없이 화살을 쐈죠. 인도 정부는 선물 공세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섬엔 없는 코코아와 바나나, 철 조각 등을 해변에 지속적으로 놓은 것이죠. 원주민들은 차츰 인도 정부의 호의를 느끼게 됩니다. 1981년 트릴 롱나트 판디트가 속한 조사팀은 옷을 모두 벗고 섬에 상륙해 28명의 무장하지 않은 현지인들과 만났습니다. 1997년에 종료된 조사를 통해 센티널족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센티널족은 농업의 개념이 없고 해산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숲에서 멧돼지나 큰 도마뱀을 사냥해 먹는 등 수렵 생활도 하고 있었죠. 좌초된 배의 잔해에서 철을 채취해 화살촉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둘까지 세며 그 이상은 많다라는 형용사로 서술했죠. 인구는 100명 이상이며 세부적인 사회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석기 시대 정도로 추측됐습니다. 불은 사용할 수는 있으나 피우는 방법을 몰라 번개가 떨어지면서 생긴 불을 간직했다가 사용하거나 조리 없이 날것 그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센티널족이 외부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로부터 인근 니코바르인 같은 외부인들로부터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인도 제국 시절 모리스 비달 포트먼이 이끄는 영국군 탐험대가 1880년에 이곳에서 만행을 저지르죠. 노인 2명과 아이 4명으로 구성된 센티널족 6명을 납치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부부는 병사했고 남은 아이들에겐 선물을 주고 돌려보냈죠. 이 사건은 원주민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외부인을 극도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섬에서 남쪽으로 59.6km 정도 남쪽에 사우스 센티널 섬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1.6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죠. 노스 센티널 섬처럼 숲이 우거져 있지만 무인도여서 사전에 인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상륙 가능합니다. 인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노스 센티널 섬을 정복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곳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섬을 개발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티널족이 아무 간섭 없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길 기원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